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어두운 부분들의 묘사를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의 면적과 그리고 어둠의 이 면적 부분, 이 안쪽에 아무런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빛 부분에도 아무런 묘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의 묘사를 제가 이제 채워 나갈 거예요. 지금 그림자가 넓게 들어와 있는 이 안쪽 부분들, 여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죠? 여기를 묘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색상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부분들, 꽃 부분들, 얼굴도 조금씩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무리 묘사까지 제가 포인트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까지 넣어서 완전히 마무리 묘사까지 올리는 부분까지 여러분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머리카락 부분, 이 부분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를 해볼게요. 원래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어두운 부분의 묘사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제가 빛 부분의 묘사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따로 레이어를 나눠서 하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사용하는 이 색상, 이것들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빛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을 사용하실 때 두 개를 혼동을 해서 같은 컬러로 칠해주지 않도록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머리카락 안쪽에 지금 비어있는 이 부분들을 칠을 할 건데요. 머리카락 안에 여러분이 어두운 색으로 다 결을 나눠주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옆머리 덩어리, 앞머리 덩어리, 우리가 덩어리 나눠준 부분에 끝나는 지점, 여기 끝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둠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 세부 덩어리들도 물론 갈라주긴 할 거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서 보이는 부분들, 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빛과 어둠 사이에 이렇게 빛과 어둠이 딱 붙어서 교차하는 이런 디테일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이 주의해서 채색을 할 필요는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나 여기 빛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세심하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막 엄청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에 안 띄지만 묘사는 어느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약한 그런 색상으로 칠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채도하고 명도만 살짝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이 정도 색상, 정말 이 기본 톤하고 명암 톤 이렇게 찍어준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약한 색상이죠. 별로 움직이는 듯 많은 듯한 이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어리가 이렇게 끝나는 이 안쪽 부분, 여기랑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세 창을 띄워두시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채색하시다가 이렇게 진한 색을 칠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봤을 때 이 색상이 굉장히 잘 보이죠. 이런 색이 들어가면 덩어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색이 지금 제일 눈에 잘 들어오죠. 이런 색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시고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잡히고 있는지 그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채색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말려서 마무리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이 어두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실 때 어두운 색상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여기는 확대해서 보면 제가 그냥 칠한 게 아니고 조금 어둡고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어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끝으로 갈수록 색상이 어두워지면서 전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도 덩어리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풀어주시면서 여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면으로 작업이 된다던가 아니면 면적이 크게 이렇게 잘 보인다던가 하면 덩어리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면이 딱 끊겨 보여서 그 부분이 꺾여 보인다던가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발라야 되는 부분들은 이 덩어리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덩어리 마지막은 다 색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덩어리를 갈라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색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는 어둠의 면적이 꽤 넓죠. 여기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기 부분은 꽤 넓으니까 덩어리도 조금 여러 번 갈라줄 거예요. 이렇게 가르고 이쪽도 이렇게 갈라주시고, 여긴 옆머리 덩어리 외에도 뒷머리 덩어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보다 터치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맨 처음에 러프를 잡았던 이 러프가 지금 조금 거슬리는 이런 정도 좀 보이죠? 그래서 러프를 조금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사실 내가 빗이랑 요 중간 톤까지만 잘 넣어도 덩어리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프를 끄셔도 괜찮습니다. 러프를 껐을 때 형태가 잘 보인다면 내가 중간 톤하고 이 어두운 톤을 채색을 지금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톤하고 중간 톤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살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요게 안쪽에 여기 뒷머리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한두 번 정도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 덩어리들을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바깥쪽에 여기 부분도 명암을 좀 더 잡아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다 어둠에 들어와 있는 그런 머리카락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3분의 1 지점까지 우리 이 약한 색상 있죠? 이걸로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시고 중간 톤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어둠 요 사이에서 머리카락 갈라줬던 그런 디테일 넣어줬던 부분들을 이 어두운 부분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색을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색을 꼼꼼하게 안 발랐더니 제가 색을 칠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톤을 한 번 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에서도 이렇게 조금 덜 어두운 톤과 더 어두운 톤 사이에 중간 톤을 잡아주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의 색상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에 해줬던 머리카락 디테일 넣는 요것들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지우면서 옮겼나봐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중간을 기본 톤과 여기 중간 어두운 톤, 조금 더 어두운 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머릿결 넣어줬던 이 방법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영역에서도 이렇게 머릿결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안쪽 부분에도 묘사를 해주시고, 이 어둠의 면적이 많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덩어리들이 꽤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결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덩어리화 되면서 형태가 보일 수 있게 꼭 여기 부분을 풀어주시면서 끝부분이 제일 어두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저 여기 색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살짝 빼줄게요. 이 안쪽의 색은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해줬는데, 이 안쪽 색 부분은 많이 하거나 오히려 지금 제가 바깥쪽의 색 부분도 해줄 텐데, 빗부분의 색도 해줄 텐데, 많이 했을 때 오히려 좀 그 그림을 어색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워줄 때도 있어요. 기본 톤으로 조금 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여기 끝부분에 결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신다던가, 이렇게 제가 여기 표현하지 못한 이쪽 머리카락들,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인 이런 어두운 톤들이나 이런 것들을 칠해주실 때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머리카락 중간에 이 라인을 그릴 때는 원래의 흐름에서 조금 엇갈리게 그렇게 잡으셔야 이 헤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제가 살짝살짝 묘사를 해줬는데, 이쪽 오른쪽 부분도 마저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빗부분들을 제가 좀 해줄 거예요. 너무 진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한번 걷어주시고, 굉장히 약하게 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대충 칠해도 안쪽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씩만. 이 부분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 어차피 사람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해주시고, 이제 빗부분도 제가 살짝살짝 묘사를 해줄 거예요. 빗부분도 기본 톤을 찍고 채도를 조금 올리시고 명도 살짝 낮추셔서 이 정도 톤으로 제가
빗부분을 해줄 텐데, 자, 여기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해지게.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든 덩어리에 이렇게 빛이 오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반대쪽에 어두워지는 이런 부분들은 다 예외 없이 조금 여러분이 어둡게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가 끝난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마지막 부분은 명암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의 덩어리에서 이렇게 덩어리 지는 부분들 또 해주시고, 지금 보면 제가 묘사를 해주면서 이게 덩어리들이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아마 묘사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주었던 빛이 조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림이 지저분해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의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그림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나눠줬던 요 부분들 있죠. 제일 요렇게 여기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여기 빛 부분을 묘사를 할 때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빛 부분을 묘사를 할 때 이 어두운 톤으로 여기를 막 묘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줬던 그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림이 어두워지거나 탁해지거나 아니면 빛 방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거나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 톤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싹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묘사가 남아있으면서도 지금 빛 방향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채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도 채색을 하다가 그림이 뭔가 되게 좀 지저분해지고 그 터치가 많아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빛 부분에 묘사를 했던 요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지워주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에 묘사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눌러줘요. 어두운 부분에서 묘사했던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도 주요한 그 색 차이를, 빛 차이를 여러분이 좀 시선이 분산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도 한번 눌러서 정리를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셔서 처음에 내가 줬던 요 빛 느낌을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묘사하실 때도 이 덩어리의 끝에 거의 붙이셔서 끝에 부분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너무 넓어지지 않게 가늘어지게 가늘게 해서 묘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의 덩어리들도 이렇게 한 번씩 올려줄 거예요. 살살 조금씩 이렇게 묘사를 해나가세요. 덩어리 마무리되는 안쪽 부분은 선 근처에 붙여서
기본 톤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지금 오퍼시티가 지금 기본 톤의 색상이 이렇게 되게 조금이에요. 자, 여기 머리카락 올라오는 부분도 여기는 머리카락이 이제 결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터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돌고 있죠. 도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이 이렇게 살짝 묘사가 되었어요. 저는 나머지 전체 머리도 이 정도로 묘사를 지금 해줄 생각이에요. 3단계, 4단계까지는 이 정도까지 하시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서 빈 느낌 유지하셔서 채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도 계속 채색해 줄게요. 눈썹이 없으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는 눈썹 좀 먼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은 머리카락 색상과 비슷하게 채색을 할게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눈썹을 발라주고, 눈썹의 아래 부분은 살짝 더 어둡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눈썹을 해주고 얼굴도 묘사를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얼굴은 요 선화 위쪽에다가 채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얼굴은 이 채색의 5단계를 지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예쁘게 묘사되는 쪽으로 거기에다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얼굴은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이고, 그리고 얼굴 안쪽에 윤곽을 살리기 위해서 명암을 강하게 넣지는 않기 때문에 이목구비의 표현,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해상도를 좀 크게 키워주는 이유가 이 얼굴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얼굴을 묘사하다 보면은 여기 막 눈동자도 막 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막 묘사를 해야 되니까 해상도가 작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5000 이상을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000이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이 픽셀을 1만 픽셀 정도로 해서 할 때도 있어요. 되게 굉장히 크죠? 컴퓨터의 이 성능이 한해서 좀 크게 잡는 것 같아요. 쌍꺼풀은 여기 위에 쪽 부분으로 조금 어두워졌다가 살짝 그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주셔서
볼록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채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이라인 쪽에도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줄게요. 이 눈 끝에 부분은 저는 컬러를 조금 더 줘서 아이섀도우가 조금 들어간 것처럼, 눈매는 너무 저는 확실하게 따면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의 앞머리는 너무 강하지 않게 제가 조금 뿌옇게 지워줄 거예요. 그림체상 눈의 앞머리가 너무 강하면 이미지가 좀 안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낮춰줄게요. 자, 이 부분에 쌍꺼풀 라인도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쌍꺼풀 안쪽에 어둠이 진 것도 살짝 더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마스카라가 아니고 속눈썹을 추가적으로 붙여줄 거예요. 눈화장의 꽃 마스카라. 이런 그림체는 사실 속눈썹을 안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는 이 작업을 좋아해가지고 좀 자주 넣는 것 같아요. 너무 팠을 때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기 마련인데, 어쩌다 보니 저도 이제 파는 부분을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서 계속 얼굴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계속 뭔가 파는 게 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올리면서 뭔가 그림에 디테일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래쪽 라인에 살짝 어둡게 해주시면서 여기 속눈썹을 조금만 심어주세요. 눈 앞머리 부분도
하이라이트들을 조금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부분 이 부분에도 조금만 속눈썹을 심어줄게요. 눈 여기 동공 부분도 조금 더 묘사를 해주시고, 반대쪽 얼굴도 빠르게 조금 해줄게요. 눈 크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리시고 한번 조정을 조금 같이 레이어를 합치셔서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들은 작업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한 번에 고쳐주도록 할게요. 입술 부분도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그다음에 치아 안쪽도 살짝 어둡게 해줄게요.
윗입술은 너무 표현하지 마시고 저는 아랫입술만 좀 묘사를 해줄 거예요. 아랫입술 아래쪽에 생기는 이 그림자도 이렇게 얇게 잡아주세요. 자, 입술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채도를 살짝 낮춰주셔서 입술 위에 이렇게 약간 반짝이는 부분들, 반사광 부분들도 같이 조금 넣어줄게요. 위랑 아래 부분에. 입술의 이 바깥쪽 부분은 살짝 색이 연한 게 더 예뻐서 저는 색상을 조금 줄여서 칠해줄 거예요. 아래 부분은 입술이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붉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붉게 하시고, 오히려 이 바깥쪽 부분이 좀 색이 강해지면 저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을 더 붉게 하시고 바깥쪽은 조금 색을 살짝 빼주세요. 눈 사이가 지금 조금 먼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마음에 들지가 않은데 일단 살짝 이 정도만 수정을 해주고, 얼굴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조금 고치시면서 예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채색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명암을 살살 넣어주시고, 네, 이 정도로 얼굴을 다음 단계까지는 묘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조금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올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꽃 부분도 묘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여기 안쪽 부분,
꽃잎이 끝나는 이런 부분들과 안쪽 부분에 명암을 조금 넣어줄게요. 꽃잎이 모이는 이 지점 부분에 아무래도 어둠이 좀 더 많이 생기겠죠? 이 명암이 지금 이 꽃 같은 경우도 어둠의 영역이 이 부분 외에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묘사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꽃잎이 끝나는 부분만 선택하셔서 주시고, 그리고 꽃잎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에도 명암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끝에 여기 꽃잎이 뒤집히는 부분에도 명암을 한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꽃잎의 여기 끝에 겹쳐지는 부분에 그 끝부분에도 명암을 한 번씩, 어둠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 외에 여기 밝은 부분도 함께 채색할게요. 꽃잎이 이렇게 뒤집히는 이런 영역들, 거기에서 너무 어둡지 않은 색상으로, 그리고 여기 꽃잎이 갈라지는, 여기 꽃잎과 꽃잎이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에도 명암을 한번 주셔서 이 붙어있는 꽃잎을 조금씩 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 꽃잎들이 형태가 완전히 둥그렇지는 않고 조금 얘네들이 나풀나풀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 뭐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끝에만 칠해주지 마시고 안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굴곡 부분도 여러분이 찾으셔서 조금 칠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채색을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색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살짝 걷어낼게요. 이 걷어내는 작업을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서 꽤 이렇게 자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지 않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 명암을 굉장히 강한 색으로 찍다 보니까 이 명암에 있는 색을 찍어서 묘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색이 조금 강해져서 저는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꽤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약한 색상으로 살짝만 해주시고, 자,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씩 한 번씩 주셔서 분리를 해주세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살짝 묘사를 진행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옷 부분에 명암이 지금 어두운 톤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옷의 안쪽 부분도 묘사해 줄게요. 지금 여기 옷과 그리고 옷의 아래쪽에 지금 그림자가 맺혀 있어서 여기가 한 덩이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 여기 의상은 한 덩이가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덩어리, 어두운 부분의 덩어리 마무리 해주는 거는 이쪽에다 찍어줄 거고, 그리고 크게 보이는 이런 덩어리들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명암을 조금씩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옷 안쪽에, 어둠 안쪽에 생기는 주름들은 제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이 영역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만 시작되는 그런 주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따로 채색을 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색을 선택하셔서 이번에도 채도와 명도, 이 컬러 밸런스를 이용하셔서 색을 조정하시고 먼저 이 라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덩어리, 팔 덩어리 부분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에어브러쉬로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덩어리가 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라소 툴과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끝에 이 외곽 덩어리가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도록 브러쉬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부분 근처에 이렇게 가서 더 어둡게 해주시고, 선택면이 안 보이게 하시는 건 컨트롤 H를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 점선이 가려지게 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 원본을 보시면서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림 끝에 어둠을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부분 안쪽에 덩어리 부분들도 제가 어둠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넓지만 제가 이 넓은 면적에 다 채색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만,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도 면적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하셔서 덩어리가 끝나는 끝에 부분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덩어리가 끝나는 거 외에도 여러분이 이 어두운 톤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어둠 안에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역들은 이 어두운색 톤을 선택해 주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어둡게 눌러주시면 굴곡의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 어두운 면적 안에서도 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런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어두운 면으로도 이렇게 입체 표현을 여러분이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명암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옷에 저 밝은 톤까지 제가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제가 지금 어깨 부분에 주름을 잡아줬죠. 이 어깨 부분에 주름 안쪽에 말리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가늘고 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두운 톤을 조금씩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도 찝혔다가 이렇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이 한 번씩 더 이렇게 콕콕 점을 찍어주시면 이쪽으로 주름이 몰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되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훨씬 잘 보이죠. 이렇게 어둠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한 지점으로 시선이 가서 이렇게 선명하게 주름이 잡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점을 한 번씩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밝은색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큰 부분도 에어브러쉬 사용하셔서 끝에 부분 마무리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이 바깥쪽, 이 밝은 부분에서도 밝은색 톤으로 굴곡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큰 원통이라서 입체가 되게 강하게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넘어가는 요 큰 원통 요 부분에도 명암이 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같이 잡아주세요. 주름은 균일하게 넓어지게 하시는 것보다는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주름이 되게 재밌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굵어졌다가 다시 끝부분에는 이렇게 얇아지는 식으로 처리를 해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되게 주름의 느낌이 좋게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제가 굴곡을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넣고 조금 좁아지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주름이 모여드는 느낌이 나서 되게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해주다 보면은 그림이 조금 뿌얘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넓어지다가도 한쪽 점으로 이렇게 뭔가 주름이 모이는 느낌을 여러분이 내주시면은 여기가 정리가 되면서 선명한 느낌을 조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주름 빗부분으로 좀 묘사를 해줬어요. 이렇게 좀 더 형태가 확실해졌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에도 어둠의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입체를 생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채색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외곽에서 봤을 때 제일 크게 보이는 덩어리는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원뿔 부분이랑 자,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외곽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 덩어리들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주름들이 이렇게 약간 비슷한 크기들의 주름이 좀 보이고 있죠? 이 덩어리를 의식하셔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덩어리니까 에어브러쉬 이용하셔서 라쏘 툴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명암을 살짝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작은 주름들
넣어주시고, 큰 주름 바로 이제 큰 주름 넣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덩어리들로 채워주면은 이 강약 대비가 훨씬 재밌게 나오니까 저는 옆에다가 조금 가는 주름들로 채워줄 거예요. 주름도 거의 디자인만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해보고 모양이 안 이쁘면 또 다시 그리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주름이 어떻게 지는지 자체도 좀 어렵긴 한데 예쁘게 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굵은 주름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 주름 덩어리가 풀리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가 풀리는 부분은 이렇게 넓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끊길 것 같은 부분, 반대편 부분은 이렇게 조금 끊어주시면 형태 파악이 훨씬 잘 돼요. 양옆이 이렇게 다 풀려 있는 것보다. 이제는 약간 조금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되나 싶은, 네,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게 내가 체득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면서도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가끔 채색하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겹게 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고 막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작년도에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입체감, 입체감, 빗방향, 빗방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채색을 할 때는 그 빗방향과 요 입체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 이 정도면 약간 지겹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안쪽 부분도 이렇게 묘사를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어두운 부분이긴 하지만 흐름이 느껴지죠. 이런 식의 흐름. 볼록 올라왔다가 여기는 되게 많이 접히는 주름, 여기는 풀렸다가 다시 접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형태, 움직임을 조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잡아서 칠을 해줬습니다. 이쪽 안 보이는 발 쪽에도 살짝 명암을 넣어주고, 지금 천에 지금 주름들이 되게 재밌게 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덩어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선택하셔서 어차피 색이 너무 확실해서 라쏘 툴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어두운 명암을 쭉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여긴 덩어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끝나는 부분 근처에 붙여서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덩어리는 그렇게 칠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부분에 구부러지는 부분에 제가 굴곡 묘사를 조금 해줄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찝히는 주름들보다
이렇게 의상의 바깥쪽에서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주름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렇게 영역이 큰 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겨지는 주름들? 한번 구겨진다기보다는 한번 이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확실하지 않은 뿌연 주름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이런 걸로 형태감을 조금 재밌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치마 돌아가는 이 전체 큰 덩어리 물론 여기 이렇게 움직임이 큰 덩어리도 있지만 몸통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 이 끝부분도 여러분이 밝은 색상으로 살짝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개별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끝부분은 제가 아예 엄청 강한 색상으로 이렇게 눌러줬죠. 마찬가지로 여기 빛나는 부분 빛에서 돌아가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름들 이렇게 주름들도 잡아주시고 작은 부분에도 어두운 톤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갔다면 밝은 부분에 이렇게 여기 부분에도 명암이 생기니까 항상 어딘가에 내가 강한 어둠을 잡아줬다면 그 강한 어둠이 어떤 형태를 표현하려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어둠이 생기면서 원뿔은 돌아가는 이쪽에도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반대쪽에도 여러분이 어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진한 색이 아니라 밝은 색상으로 하셔서 넣어주시고 제가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넣지 않고 저는 이렇게 구겨졌다가 넓어졌다가 구겨졌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흐름이 재밌어지겠죠? 끝에 부분에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끝에 부분에 이렇게 천이 둥글게 넘어가는 부분에 아무래도 끝에 이제 재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름이 많이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빗을 한 번 더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런 삼각뿔이 생겨서 빗을 살짝 받았다가 어두워지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묘사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살짝 명암을 넣어준다던가 그러면은 또 한 번의 흐름이 생겼죠. 여기 끝에 부분에 천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형태 부분을 훨씬 재밌게 채워줄 수 있어요. 금속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해서 형태가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제 초반에 내가 금속을 좀 잘 칠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스킬로 이제 계속해서 금속을 채색을 하면 되는데, 이 천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처럼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태 변화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칙성이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속보다는 천 부분이 좀 많이 익숙해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갔을 때는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밝은 톤 부분과 어두운 톤 부분에 묘사를 조금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팔찌의 금속 부분도, 금속의 어두운 부분도 계속 칠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의 어두운 면적은 먼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의 어둠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는 원래 이제 기본 톤과 그리고 어두운 명암 톤, 그리고 이렇게 중간 톤을 만들어줘서 이런 색상으로 제가 채색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 쪽에서 광택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에 주변광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돼요. 천이라던가 아니면 머리카락, 다른 그 반사가 조금 적은 재질들, 그런 재질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라면 제가 초반에도 이렇게 광택 부분을 한 번 더 밝은 여기 빛 부분에 광택을 추가를 해줬는데, 이 어두움 쪽 부분에서는 보통은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어둠을 넣어주는데, 저는 이렇게 중간 톤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다가 어둠을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빛이 순차적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주변에 반사가 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조금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끝에만 어둠을 넣어주실 필요도 없고, 이 중간에 저는 명암을 한 번 더 넣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아무래도 반사가 많이 되는 재질은, 우리가 눈동자를 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안쪽에 반사가 되는 재질은 약간 다른 채도가 빠진 색상이라던가 아니면 컬러감을 조금 다르게 해주셔서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대부분 약간 푸른색 계통을 조금 많이 넣어줘요. 왜냐면 금속이 조금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색이 조금 깊어져서 이렇게 어둠이 조금 깊어지거나 할 때는 푸른색 색조 계통의 이런 색이 좀 은은하게 돌게 되면은 광택감을 조금 내기 좋은 그런 색조가 되더라고요. 이 푸른색이. 푸른색이나 아니면 녹색 계통? 약간 그런 쪽으로 제가 이런 광택을 좀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에도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밝은 색으로 조금 더 어둡게 광택이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보면은 이 기본 톤과 어두운 톤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이런 영역들이 조금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뒷부분에 푸른색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부분에 푸른색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셔서 어두운 톤과 푸른 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광택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멀리서 봤을 때도 이 푸른색이 살짝 보이면서 여기 광택감이 좀 도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도 저는 광택처럼 보이는 이런 컬러감을 한 번씩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빛을 여러분이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 환경감까지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반사되는 그런 형태를 넣어줘야 될 때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런 방법으로 질감을 여러분이 내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색감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안쪽에 어두운 부분, 이 비늘의 어두운 부분에 제가 명암을 조금씩 깔아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전체 이 한 칸을 몰아서 채색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하실 때 한 번에 진행을 하셔야, 이거는 개별로 따로따로 묘사를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때 같이 찍어주세요.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어두움의 영역을 살짝씩 넓혀주시면서 비늘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명암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살짝만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위에도 어둠이 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밝은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색상으로 이 비늘의 아래쪽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포인트는 안쪽으로 갈수록 이 비늘의 어둠의 색도 그리고 어둠이 칠해지는 면적도 조금씩 넓게 해주셔야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얘가 말리면서 어두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셔서 색이 중간에 너무 밝은 색이 이렇게 튀어서 들어간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줬던 흐름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같은 양을 조금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지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멀리서 봤을 때 하나하나 제가 엄청 공을 들여서 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비늘들이 분리가 되면서 조금씩 묘사가 되는 게 보이죠? 전체 흐름을 잃지 않게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묘사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서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창을 띄워두고서 멀리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진행을 해줘야겠죠. 밝은 색의 아래 부분에도 조금 밝은 색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아래 부분에 그림자 지는 거를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러프를 지워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전체 형태가 되게 잘 보이고 있죠? 비늘의 느낌이 좀 잘 나면서.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이 위에도 이렇게 빛이 맺히게 될 테니까 이 부분도 묘사를 해주세요. 이 비늘과 비늘 사이에 이렇게 어둠이 모여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명암이 들어갈 부분과 빛이 들어갈 부분을 내가 전체적으로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실 때 이렇게 내가 어둠에 따라서 점을 찍어준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한 번씩만 더 이렇게 입체가 연결이 될 수 있게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기본 색들을 다 깔아뒀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팔찌 부분의 묘사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안쪽 부분이 조금 심심하죠? 안쪽 부분도 마저 채색해 볼게요. 안쪽 부분은 제가 이렇게 광택 부분들만 조금 대략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밝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 어두워지는 색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다음 위에도 이렇게 이 동그란 원에도 가운데 부분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광택 부분을 가운데에도 조금 넣어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셔서 이 팔찌를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형태대로 광택도 조금 넣어주시고,
제가 캔버스를 계속 돌리면서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얘가 구면 저도 캔버스를 막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림이 돌아가면 저도 제 손도 같이 돌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팔찌도 조금 더 묘사를 해줬어요. 이제 나머지 옷 부분들이랑 그런 애들도 제가, 그리고 다리 부분들 묘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옷은 가슴을 보시면 가슴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끝나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름이 생기게 돼요. 타이트한 옷일수록 이 가슴 윗부분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이 가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약간 양옆으로 이 가슴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들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빗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가로로 주름을 넣었죠. 저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 구를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 두 개의 가슴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명암을 주면서 이 부분에 주름까지 같이 넣어줄 거예요. 색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줄여서 이 정도로 하셔서, 얘도 라쏘 툴을 이용해 하셔서 아래 부분을 조금 영역을 좀 정한 상태에서 에어브러쉬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형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만 이렇게 어둠을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의 형태가 조금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주름을 넣고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가슴 주름도 마저 넣어줄게요. 여기는 이 의상처럼 세로 주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로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슴은 마찬가지로 구이기 때문에 이 위에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옷이 올라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클수록 이 위에 부분이 눌리지 않고 그냥 밝게 남아있으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 부분을 조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실 때는 중간톤 색감을 이런 식으로 좀 주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색이나 그런 걸로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중간톤을 사용하셔서 살짝 눌러주시면 칙칙하지 않게 이렇게 색깔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옷 근처에 제가 주름을 조금 넣어줬어요. 옷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 쪽에 이렇게 의상이 이런 식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끝부분에다가 명암을 조금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옷의 디테일들을 조금 넣어주기도 해요. 이런 애들은 사실 이렇게 목을 감싸고 있는 옷깃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빳빳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셔츠 긴만 봐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가로로 주름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는 양옆에서 당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판판한 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주시면, 넥타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옷깃을 하실 때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여기 목 부분에 비어 보이는 것들을 주름 대신에 넣어서 방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이쪽 부분을 살짝 빗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내려오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하셔서
얘가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은 풀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반대쪽에도 이렇게 어둠이 살짝 지겠죠? 자, 이쪽도 제가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고,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중간 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용머리에 위에 부분도 제가 살짝 어둡게, 용머리 여기 안쪽에 어둠 지나가는 부분도 살짝 제가 묘사를 좀 해줄게요. 푸른색 톤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니까 여기가 어두워졌다가 여기가 다시 푸른색으로 살짝 밝아지게 그렇게 색을 깔아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광택감을 조금 내주겠습니다. 어두움 안쪽도 어두운 색상으로 살짝 묘사해 주시고 푸른색 광택을 살짝 깔아주시고, 뭔가 효과라던가 이제 마무리 보정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올리거나 아니면 효과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은 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줘요. 기본 형태를 표현하는 게 우선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멀티플라이나 이런 것들로 색감을 조금 더 뭐 어둡게 만들어준다던가 색상을 풍부하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단독으로 그것만으로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묘사가 어느 정도 따라오고,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극대화를 해주는 쪽으로 레이어 속성이나 효과들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그림을 잘 살릴 수가 있겠죠. 안쪽에 요 이빨들도 조금씩 묘사를 할 거예요. 어두운 톤으로
묘사하시면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밝아지는 색깔들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어두운 톤으로 안쪽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밝은 색의 광택도 저는 조금씩 여기다 발라주시면서 밝은 색의 광택도 이런 부분에 올라올 수 있게 채색을 해주세요. 자, 지금 어두운 부분에 광택감과 함께 지금 제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조금 가운데 쪽으로 보이죠? 물론 외곽도 많이 어두워져야 되지만 가운데 쪽에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어둠을 조금씩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이 느낌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광택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하셔서 머리도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들, 인체 부분들도 조금씩 해볼게요. 이 인체를 하기 전에 제가 반사광을 넣는 거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빛을 오른쪽 위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반사광의 경우에는 주빛과 주광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마주보도록 그렇게 빛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데요. 주광이 이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45도 아래쪽에 어둠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반사광을 넣어주셔야 이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객체들이 더 분리가 잘 되겠죠. 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반사광의 위치뿐만 아니라 색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색상은 보통 제가 전체 계통을 약간 한색 계통으로 채색을 했을 때는 이 반사광의 색깔을 난색 계통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난색 계통으로 채색을 했을 때는 한색 계통으로 반대되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조금 더 잘 띄게 되겠죠. 그리고 명도도 조금 밝게 해주긴 하는데 주광보다 밝아서 이 반사광이 너무 눈에 많이 띄게 하지는 않아요. 주광보다는 약하게. 이건 마찬가지로 채도 부분에서도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셔야 이 주광보다 이 반사광이 너무 올라오는 걸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반사광을 칠을 하실 때 이 반사광을 굉장히 이렇게 선처럼 가늘게 이렇게 칠을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림의 입체감을 더 납작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굉장히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도 내가 반사광을 선으로 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동그란 형태에 맞춰서 빛이 맺히는 게 아니라 얘가 납작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입체에 맞춰서 반사광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졌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사광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반사광을
채색을 해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푸른색이 조금 많이 쓰였으니까 색상을 조금 따뜻한 난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옐로우 톤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도가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살짝 네, 요 정도 톤으로 해가지고 저는 반사광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둘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사광을 제가 바르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다리 부분들이랑 그런 부분들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들도 같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쪽 45도에서 치니까 여기가 이렇게 균일하게 얇은 게 아니라 이 아래 부분은 조금 더 둥글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얇아지게,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었으니까 이 아래 부분이 조금 더 빛을 많이 받겠죠. 반사광을 하실 때도 꼭 이렇게 형태에 맞춰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이 우리가 결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 빗부분에서도 우리가 머리의 결을 나타내 주었지만 반사광 부분에서도 이렇게 머리가 갈라진 부분들을 따로 들어가 주셔야 형태적인 부분이 조금 더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넓었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 전체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점점 이 반사광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도 반사광이 맺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까지 반사광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외곽 쪽에 한두 덩어리 정도만 이렇게 반사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광을 넣고, 그리고 반사광도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얘도 입체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저 해볼게요. 제가 원래는 반사광을 다 해주고 명암톤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제일 어두운 부분이 사실 끝이 아니고 반사광의 바로 앞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반사광을 안 해주고 들어가면 이렇게 제일 어두운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찍게 되는데, 여기 부분에 찍게 되는데, 그러면 반사광을 그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색을 옮겨야 되잖아요. 두 번 일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먼저 해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사광은 이렇게 저번에 제가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경과 이 반사광이 들어가면서 배경과 사람을 분리를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납작해져 있던 사람을 배경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니까 입체감이 좀 더 잘 사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해주면 조금 인물이 더 올라와 보여서 저는 좀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 반사광을 조금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 주강을 반사강으로 잡아서 채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히 넣어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빛 방향에 따라서, 빛의 상태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팔찌 부분에도 넣어줄 텐데 제가 팔찌 끝에 부분에 이미 어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둠을 다시 안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 팔찌가 이렇게 비늘의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광이 맺힐 때도 이 비늘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비늘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반사광을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광을 잡을 때 이런 형태를 생각한 것처럼 반사광을 잡을 때도 형태에 맞춰서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반사광이 애써 만든 이 형태를 뭉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 부분에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컬러로 이렇게 아래쪽에 넓은 영역은 더 넓게, 그리고 세워져 있어서 빛을 덜 받는 부분은 조금 좁게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끝에 부분에 지금 피부 부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거를 해놔서 피부는 좀 2번 작업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에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무릎 부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반사광을, 무릎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에도 반사광이 이렇게 맺히겠죠. 그래서 이 반사광을 넣어주니까 무릎의 형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주광에서 무릎의 형태를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반사광에서도 이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형태가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치마 부분에도 반사광을 넣을게요. 치마 부분은 좀 영역이 넓으니까 저는 여기 부분을 좀 크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치마 부분도 이렇게 접혀진 거에 따라서 반사광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여기 부분은 제가 반사광을 굉장히 넓게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반사광을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반사광의 안쪽 부분도 다시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면적이 넓은 부분은 반사광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명암을 또 주셔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덩어리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반사광은 제가 이렇게 대충 작업을 하고 나머지 이 팔 부분, 팔이랑 다리 부분들 채색을 계속 진행할게요. 다리의 끝에 부분에 제가 명암을 조금 넣을게요. 오히려 여기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어둠을 선 근처에 붙여서 강하게 들어가주면 되니까 형태를 마무리하는 게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눌러주시고 되게 미묘하게 들어갔죠? 안쪽에 여기 다리 나오는 부분도 조금 어둠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다리 바깥쪽 여기 다리 안쪽 다리 부분에 명암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무릎 근처 옆에 무릎의 옆에 비어있는 부분은 밝은 색으로 이렇게 걷어주세요. 그러면 무릎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시고 무릎은 여기 아래를 동그랗게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빼주시면서 길쭉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오른쪽에 오는 대퇴사두근과 요 무릎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보다 약간 위에가 열려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랑 연결되는 느낌을 보여주시면 훨씬 다리가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다리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잘 보이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광택도 제가 조금 다리 쪽에 넣어줄 거고 그렇게 해서 묘사를 조금 해줄게요. 반대쪽 팔까지만 의상을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큰 덩어리는 라쏘 툴로 선택하셔서 어둠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이 조금 되니까 라쏘 툴이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밝은 빛 부분에 이렇게 강한 주름이 생기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밝아지는 부분에도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주름이 생깁니다. 명암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팔의 명암이 여기 아래쪽에 크게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둡게 한번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마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이제 작업을 해서 마무리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빛과 어두운 부분에 채색까지 올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림이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전 단계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톤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중간 톤 단계, 그리고 어두운 톤을 묘사하면서 어두운 톤과 반사광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왔는데요. 저는 2단계쯤 이렇게 채색을 했을 때 이때쯤에 제가 선화를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원래는 지금 선화가 없이 이렇게 러프를 깔고서 러프 위에 채색하고 그 위에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러프를 없애고 좀 깔끔하게 이 외곽 부분만, 어차피 내각 부분의 형태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각 부분까지 선을 따주실 필요는 없고, 선을 따는 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외곽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만 선을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 따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색과 색이 조금 경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뉘어야 되는, 크게 나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외에는 안쪽에 이런 옷주름이라던가 머리카락, 그리고 안에 그 형태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따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미리 선화 작업을 조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러프를 없애고 선화를 땄는데요. 어차피 지금 형태 부분에서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선을 따지 않은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안쪽에 채색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플하게 외곽 정리만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선화를 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화를 따시고 캐릭터 채색을 하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군데군데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배경을 하실 때 배경의 색상을 녹색으로 바꾸시고, 색을 이렇게 채도를 조금 많이 올려보세요. 조금 밝게 하시고 채도를 이렇게 높여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녹색을 조금 깔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채우는 방법을 제가 초반 포토샵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안쪽 부분을 다 검정색으로 외곽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채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냥 하나하나 결국은 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하나 채색을 조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상에서 뚫려있는 부분들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메꿔주시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 일러스트가
여러분이 뭐 상업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홍보용 일러스트로 그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확대를 해가지고 어디 여러분이 뭐 광고판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에 붙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채색을 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그런 습관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초반부터 만들어두지 않고 굉장히 약간 지저분하게 레이어를 좀 남겨둔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 습관을 나중에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습관을 해두시면 저도 레이어 한 장에다가 그리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허술해서 이런 거 하는 걸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필수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디오 같은 거 켜두시고 돌을 쌓는 마음으로 이거를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을 따는 것과 이런 거 채우는 거는 약간 저는 도 닦는 기분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지루해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네,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러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을 따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러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을 따고 나면 비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과정을 아마 거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하고, 별거 아닌데 약간 시간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에 전체적으로 광택을 넣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포인트 컬러, 우리 맨 마지막에 형태 정리해주면서 어두운 컬러로 포인트 부분을 조금 찍어주는 그런 마지막 단계 과정이 있었죠? 그 부분을 거칠 거예요. 배경의 컬러를 원래대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걸 하면서 이 그림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세밀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채색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이제 퀄리티업을 해주면서 이 퀄리티, 여러분이 이거를 그림을 파는 거에 끝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퀄리티업 하는 데는 정말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드립하면 팔수록 사실 계속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욕심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전 오히려 2단계를 할 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자, 여기 일단 옷 부분의 광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한복 재질이다 보니까 이 의상에 은은한 광택이 조금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이 색상으로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저는 광택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광택이 있을 경우는 너무 이 광택 부분을 조금 넓게 잡아주지 않고 영역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이 광택 부분에 그 영역을 조금 많이 풀어주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풀어주고 약하게 해서 이렇게 하얀색을 다 채우다 보면은 그림이 약간 하얗게 조금 날아가면서 기본 색상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광택보다는 그림이 조금 허연멀건해지는 이런 부분들로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요 광택 부분들 중간에 이렇게 밝은 톤 부분들을 올리실 때 조금 영역을 줄여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아무래도 경계가 광택 부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풀게 되면 다 풀어서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광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우리가 발랐던 이 톤들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림의 색이나 빛이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있는 부분에만 확실하게 딱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 광택의 컬러도 광택 부분을 조금 더 난색 계통이 돌도록 저는 이렇게 색상을 왼쪽으로 살짝 더 옮겨줬어요. 빛에 가까울수록 저는 조금 더 난색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톤을 난색으로 잡고 어두운 톤을 조금 한색으로 잡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었죠. 자,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광택을 넣었는데 보시면 이 광택을 넣는 거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질감을 조금 바꿔서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조금 넣으면 여러분이 부드럽게 이 재질 의상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재질을 좀 부드러운 상태로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좀 의상을 좀 구겨지게 넣는 것도 되게 재밌어서 한복 재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기모노 재질 중에서도 조금 구겨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런 재질감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광택을 여러분이 넓게 해주셨다가 여기 부분에서 확 좁게 해주셔서 그리고 딱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이 광택 부분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광택이 옷에서 눈에 제일 잘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약간 질감을 또 조금 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의 딱딱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드러운 그런 것들도 다 이걸로 여러분이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재질을 사용해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다른 컬러로도 광택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확 재질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빛에 직접적으로 닿고, 그리고 주 메인 이미지와 얼굴 부분이라던가 여기 상체 부분과 조금 가까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빛을 조금 확실하게 찍어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상체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조금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이런 뭐 뒷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넓은 면적에서 광택이 확 눈에 띄면 아무래도 좀 저쪽으로 시선이 더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뒤에 부분은 색을 살짝 빼주셔서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넓게 퍼질 수 있도록 광택을 조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살짝만 색감의 차이를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치마 부분에도 한번 광택을 넣어 볼게요. 이 치마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좁고 얇고 이렇게 구겨지는 애들로 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얇고 가늘게 확실하게 팍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브러쉬를 꾹 누르셔서 브러쉬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어지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광택에도 여러분이 강약을 좀 주시면서, 자, 이렇게 잡아주셔서 갈수록 조금 넓어지게 그런 식으로 채색을 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넓어지게 좀 잡아주시고, 이 부분도 둥글게 살짝만 줘서 광택을 넣어주겠습니다. 아래 이 부분도 이렇게 넣어볼까요? 가늘게 갔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마무리가 되도록. 자, 이렇게 하셔서 치마 부분에도 제가 조금 광택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을 정리해주면서 그리고 조금 퍼져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입체가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조금 정리해주고 더 날카롭게 더듬어주고 또 어두운 컬러를 찍어서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머리 부분을 할 텐데 머리에 지금 광택이 없어서 머리 부분에 광택을 먼저 넣고 어둠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톤에서 조금 더 밝은색 톤으로 긴 부분에 광택은 조금 길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는 광택 찍지 않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머리카락 올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길게 광택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옆에 부분도 광택을 넣으면서 진행해 줄게요. 이 아래쪽에 뒤쪽 머리 부분을 하실 때는 조금 여기 뒷머리 같은 경우는 긴 머리인 경우가 많으니까 광택을 넣으실 때도 조금 더 길쭉하게 넣어주시면 이 머리 형태랑 맞게 조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머리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전체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게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찍고, 그리고 보시면 물론 이 어두운 컬러도 찍어야겠지만 이 어두운 컬러로 이 그림에 선명함을 올려주시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넣었던 부분 근처에 어둠이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뿌얘져 있는 컬러를 정리를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빗으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면 이런 느낌이 그림을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미묘하고 조금 작은 부분들이라서 확대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한 작업이라서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어떤 부분을 이제 더 뭔가 추가적으로 해서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시고, 풀리지 않은 부분들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 근처에 있는 어둠과 빛이 맞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둠을 한 번 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빛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간 톤이 묻어 있죠. 요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톤이 넓어진 부분들의 중간 톤을 뒤로 밀어서 더 확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깨끗해지겠죠.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을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굉장히 그림을 디테일하게 올리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이제 그림의 이제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해나갑니다. 이 원리를,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빛이 있는 곳에 빛과 어둠이 붙어 있는 곳, 이렇게 이 두 부분이 같이 맞닿아 있는 곳이 굉장히 눈에 잘 띄거든요. 그림에서 디테일을 올릴 때는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쓰였던 부분은 어둠과 빛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을 넣었잖아요.
제가 여기 다른 부분들보다는 여기를 잘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빛과 어두움이, 상반되는 빛과 어둠이 붙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얘네들이나 아니면 요 어둠의 안에 있는 애들보다 이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큰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해주는 이런 것들은 미묘하게 이 빛과 어둠을 방해하는 중간 톤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서 더 확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입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쪽은 지금 밝은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밝은 빛으로 이쪽 안에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둠을 조금 넣고, 이 빛도 끝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얇고 가늘게 해주시면 멀리서 봤을 때 더 디테일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여기 머리카락 오른쪽 부분만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얇은 머리카락 중에 빛이 들어올 필요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이 끝에가 제일 어두워야겠죠?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맞은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노가다냐 하실 수 있는데, 그림이 정리되면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아까 선을 따거나 아니면은 구멍 난 곳을 메꿔주는 것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이걸로 그림의 디테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어두운 톤은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찍어서 넣어주고, 빛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뭐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올려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둠을 조금 이렇게 덩어리가 넘어가는데 내가 잘 정리를 못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주셔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덩어리 끝나는 여기 마지막 부분들에 아주 미묘한 색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주시면 덩어리 끝에가 더 잘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더 주신다던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어서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 형태가 좀 더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둠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빛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이걸 할 때는 진짜 한 땀 한 땀 거의 그림을 정리를 하는 느낌이라 이탈리아 장인이 된 것 같은 가내수공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큰 덩어리들 끝에 부분에 한 번씩 더 어둠을 살짝 주시고 여기까지 가는 길을 더 잘 풀어주세요. 확대를 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대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어둠을 주셨으면 맞은편은 깨끗하게 그리고 덩어리와 덩어리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덩어리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끊어주세요. 이런 부분들 머리카락에서는 이런 덩어리가 되겠죠? 주시고 반대편에 확실하게 형태를 끊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들 조금 진한 톤으로 이 덩어리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살짝만 더 눌러줄게요. 선 근처에 붙여서 가늘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쪽 덩어리에서는 여기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이었으면 여기서는 이 덩어리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른쪽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미묘하게 지금 정리가 되면서 조금씩 이 전체의 그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디테일 업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세하고 조금 날카롭게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머리카락은 이제 반대쪽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씩 형태감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제 꽃부분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요 색이 모이는 이런 부분들에 어두운 톤을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둠 톤이 있는 여기 맞은편은 정리해 주시고, 그림자도 끊겨야 될 부분들을 찾아주셔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확실하게 끊어주시고, 그리고 하시면서 디테일도 조금 더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꽃잎은 제가 밝게 광택을 넣지는 않을 거지만 아주 약한 색상으로 이 꽃잎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볼륨감을 주긴 하는데 눈에 띄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택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되니까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세밀한 작업이니까 선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선을 조금 약하게 해주신 다음에 디테일을 올려주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진 않는데 네,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제가 반사광을 안 넣은 것 같아서 반사광도 지금 화면에서 넣어줄게요. 반사광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둠도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반사광 부분에 이렇게 넓은 면적은 어두운 톤을 추가로 따로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가 되는 톤도 따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 그 반사광의 면적에도 여러분이 묘사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다 되어 있는 거를 정리만 하는 그런 단계라서 처음처럼 막 생각을 막 많이 하면서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림이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둠도 옮겨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은 여러분이 약간 밝은 색상 가지고 오셔서 가운데 톤을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꽃잎 가운데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들도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꽃 전체를 봤을 때는 큰 구에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외곽 부분에 이렇게 외곽 부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형태의 마무리를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들어오는 이렇게 어둠이 많이 들어오고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지만 세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여기 끝에 부분들 어둠 덩어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어둠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비도는 부분에도 여러분 형태 정리가 한 번씩 돼줘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이 근처 부분, 여기 근처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포인트 컬러를 찍으면서 디테일업을 해봤어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다 하신 다음에 한번 합쳐주세요.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그 조형물은 가운데 부분을 조금 올리셔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 보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구의 형태가 훨씬 더 잘 드러나면서 멀리서 봤을 때 입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스크린이나 오버레이처럼 컬러감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빗으로 컬러를 조금씩 주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시면서 밝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 혹은 아니면은 그냥 가운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긁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부 부분에 디테일업도 진행을 해볼게요. 얼굴과 그리고 다리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큰 부분들을 한 번 더 포인트를 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얼굴도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얼굴 부분에는 제가 좀 화이트로 이렇게 밝은 화이트 컬러로 얼굴에 여기 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쌍꺼풀이 올라오는 이런 지점들과 그 아래 부분에 쌍꺼풀 라인들, 그리고 좀 더 하이라이트가 찍혔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컬러감들을 좀 더 올려줄 거예요. 눈의 흰자 부분에 뭐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눈 흰자 부분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도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줘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눈도 조금씩 선명하게 올라오고 정리가 조금 될 거예요. 자, 쌍꺼풀도 여기 위에 부분이 이렇게 말리면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과 올라오는 이 부분을 살짝 밝게 하시고, 다시 쌍꺼풀이 조금 내려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어둡게 한 번씩 눌러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코 부분도 한번 하이라이트를 찍어 볼게요. 콧볼 옆에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찍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살짝 콧구멍도 조금 묘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코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어둠을 찍어준 부분 안쪽에도 콧구멍을 살짝 제가 그려줄 거예요. 그림체상 코가 엄청 큰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씩만 찍어주시고, 코의 어두움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콧구멍도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외에도
이 하이라이트 입술 옆부분에도 조금만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하이라이트 작은 요런 하이라이트 외에도 얼굴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올라온 그런 얼굴이다 보니까 얼굴이 구의 형태를 조금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가운데 부분 올라오는 그 느낌도 조금 줄 거예요. 브러쉬를 조금 크게 잡으셔서 이 이마 부분, 여기 이마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볼의 삼각존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밝혀줄 거예요. 밝은 색상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콧대 옆에 부분부터 이렇게 얼굴의 삼각존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그리고 여기 입술 여기 이 부분까지 선택하셔서 이 위에 부분을 살짝 밝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래 앞볼이 약간 볼록 올라오면 여기가 어려 보이고 좀 얼굴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 앞볼 부분을 조금 올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밝은 색상으로 미간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리 부분에는 제가 약간 다리에 가끔씩 조금 번들번들거리게 뭐 광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다리 부분 가운데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광택도 한번 넣어보고 가운데 이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통에 가운데 부분 올리는 거 외에도 외곽 부분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곽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 반사광 근처, 맞붙는 요 근처에 여러분이 색을 최대한 가깝게 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피부톤에 푸른색 톤이 좀 들어가주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살짝 여기 보라색 톤을 어두운 톤에다가 살짝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핑크톤은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 피부도 반사가 살짝은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좀 색감이 원래 색과는 살짝 좀 다채롭게 들어가줘도 되게 예쁘게 좀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푸른색 톤을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에도 살짝 푸른 톤을 조금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다리는 주황색을 조금 이렇게 주시고 하시면 여기 다리 쪽에 색감이 좀 더 풍부해지죠? 이 작업을 하신 후에 여기 끝에 부분에 어두움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영역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무릎 안쪽 부분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비 도는 부분에도 이렇게 다리가 한 번씩 마무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리 옆에 여기 이 부분은 더 깨끗한 빗으로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하고서 어두운 톤으로 한번 다시 마무리. 자,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피부톤을 한번 합치셔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리가 조금 더 동그란 그런 형태로 잘 보이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택을 추가하겠다, 광택을 추가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에 약간 좀 번쩍번쩍거리는 질감을 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밝은 색상으로 다리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글로시하게 다리에 광택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광택은 넣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다리 부분까지 좀 더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금속 부분도 마무리를 조금 해볼 거예요. 금속 부분에도 어두운 톤을 한 단계 더 찍어주겠습니다. 이 반사광이 오는 지점 근처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이 부분이 제일 어둡겠지만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다음 단의 비늘 부분에도 어둠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이 찍어서 어둠을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래쪽에 명암 넣고,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끝에 부분을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이 이런 식으로 동그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 번씩 더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 밝은 하이라이트로 이 가운데 부분들이라던가 비늘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하이라이트를 한 번씩 더 찍어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 이 팔찌 아래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하나 오히려 좀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묘사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하셔도 멀리서 봤을 때 충분히 마무리가 돼 보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그 팔찌에 마지막 덩어리까지 이런 식으로 어둠을 줘서 조금 조금 한 것들을 다 살려주시다 보면 오히려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큰 덩어리들에 더 집중을 하셔서 큰 덩어리들의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더 어둡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사광 부분 이런 부분에 어둠도 마무리를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안쪽 부분도 조금만 제가 더 손을 봐줄게요. 안쪽 부분에는 광택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상 부분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의상 부분도 제가 특별한 그런 팁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풀려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모이는 부분들 모이는 부분 근처에 여기 선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 번 더 끊어주겠습니다. 끊어주시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정리하시면서 풀려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서 내가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끌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선이 접혔다가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가 끊기는 이런 지점에 이런 완벽한 하이라이트 광택색이 아니라 요거 이 기본 톤을 찍으셔서 조금 더 밝게 올리신 다음에 이 근처에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지금 눈에 띄죠? 안 보이게 조금 더 죽이셔서 이렇게 어둠의 근처에 밝은 색상으로 한번 이렇게 찝어주시면 이 색이 이 어두운 부분에 색깔 찍은 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더 이렇게 포인트로 명암을 조금 더 찍어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이 부분 들어간 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팍 찝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팍 찍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천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딱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주름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명암을 좀 넣어줄 거예요. 어둠을 주시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 그리고 주름이 모여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한 번 더 점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안쪽에 귀 쪽 부분의 주름에도 제가 명암을 추가할게요. 포인트 컬러를 추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도 깃이 모여드는 부분에 어둠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접혀서 모여드는 부분들에도 한 번 더 주시고, 라이트 밝아져야 될 부분들은 정리해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안 칠해진 부분들은 여러분이 찾아서 칠해주시고 마무리를 조금 하시고, 이 하이라이트를 주실 때 지금 보시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검은색이 딱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검은색이 오히려 이 전체 흐름을 너무 눈에 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걷어주셔도 돼요. 이 그 검정색 포인트가 원래 그림과 조화를 잘 이루는지 보시고서 그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정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덩어리의 흐름을 또 조금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을 하셔서 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작업을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빠졌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조금 채워주세요. 선 부분에도 검정색, 안쪽에도 검정색으로 한 번씩 더 포인트, 주름이 모이는 부분들, 그리고 덩어리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에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주세요. 아주 미묘하게 이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티가 조금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축소하셔서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광택 부분과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한 번씩 톤들이 더 들어오면서 세밀하게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졌을 때 그림이 많이 이제 정리가 조금 돼 보일 거예요. 이제 천이라던가 피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마무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다 채색해 봤습니다. 의상의 광택 부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컬러 포인트, 어둠의 포인트들도 추가를 했고요. 네, 아래 하단 부분도 제가 다 마무리를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배경을 조금 시원한 물 느낌이 나게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날씨도 좀 더운데 시원한 기분만이라도 시원한 그림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이쪽에 의상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무늬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무늬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뒀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옷에다가 무늬나 의상에 이렇게 체크무늬라던가 아니면 뭐 꽃무늬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일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 뭐 한복이나 뭐 기모노나 뭐 중국 의상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한복 쪽에 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 무늬를 넣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넣어 볼게요. 무늬를 여러분 요거 넣으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늬를 여러분이 보통 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늬를 넣을 때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균일하게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넣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촌스러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무늬를 넣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무늬들을 찾아보시면 근데 반복되는 무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에 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다던가 뭉쳐 있다던가 그런 식의 무늬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한 부분이 강조된 무늬.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어디 한 군데를 보고서 그 다음에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림이 좀 밸런스 있게 좀 보이잖아요. 무늬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어디 한 군데로 시선이 쏠리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옷의 패턴을 조금 무미건조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강조된 무늬를 여러분이 쓰게 되시면,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따가 조금 편집을 할 건데 편집을 하실 때도 어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신다던가,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 무늬들이 점점 줄어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게 그 강약차를 여러분이 좀 크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늬를 넣으실 때는 이 무늬가 아무래도 여기 의상 위에 평평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의상의 기본 우리가 잡았던 이 입체감 있는 형태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입체감을 맞춰서 그렇게 넣을 수 있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늬를 한 장을 원본 무늬가 상하지 않게 한 장을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의상 쪽에다가 옮겨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미지가 옮겨왔죠?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의상에 조금 어울리게 하려면 이 지금 상단에 보시면, 레이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파랗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화살표로 이 키보드 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속성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살표, 키보드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속성이 바뀌면서 적용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어떤 게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 이렇게 배경이 날아가고 꽃무늬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라이트인 속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매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소매 끝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큰 꽃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게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꽃무늬를 얹어주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꽃무늬를 뜯어서 여기 위쪽에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무늬가 작아질 수 있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을 이제 여기 굴곡에 맞춰서 트랜스폼을 해줄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이런 식으로 활성화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의상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무늬를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무늬라던가 아니면 체크 무늬 같은 거를 어떻게 넣으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라가지고 주름에 맞춰서 잘라서 넣습니다.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없이 이거는 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자, 이거는 잘라서 컨트롤 시프트 J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서 요 위쪽으로 이 주름이 이렇게 흐르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늬를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연결이 돼주면 내가 주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려준 주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맞춰서 넣어줄게요. 의상에 맞춰서 조금 구부려 주시고, 자, 이만큼을 또 잘라서, 그래서 의상에 무늬를 넣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게 다 노가다의 상징이라. 체크 무늬도 저는 이렇게 물론 뭐 그 의상에 들어가는 그런 체크 무늬 아예 패턴이 나와 있는 그런 걸 받아서 해도 괜찮은데 이 주름에 따라서 어차피 맞춰줘야 되면은 그 패턴을 쓰는 것보다 하나하나 그리는 게 나을 때도 있어서 그것도 정말 노가다를 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크 무늬 아니면은 이렇게 한복에 전체적으로 무늬 들어가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 들어가주면 퀄리티가 또 많이 떨어져 보여서 의상이 이런 거 넣을 때 이제 약간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쯤에서 여러분이 이걸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넣을 때쯤에 뒷심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그림에 대한 애정이 막 떨어지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이 그림.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 무늬를 넣어버리면 무늬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게 들어간다던가 대충 들어간다던가 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무늬가 마지막에 그림 퀄리티를 깎아먹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 때 끝에까지 집중력을 유지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서 들어가시고 자, 새창을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단면에 맞춰서 깨끗하게 잘라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무늬가 덮어버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려줬던 요 주름의 어두운 명암들이
지금 다 덮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주름에 여기 무늬에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아래 부분이 보이게 해주고, 자, 무늬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 이거를 여러분이 다 결국은 또 한 땀 한 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지금 멀티플라이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맞춰서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컬러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둠을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무늬가 정말 자연스럽게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보면 이제 존경심이 막 생겨요. 아, 이분 정말 인내심 갑이구나.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넣었지? 하면서 그럴 정도로 무늬 넣는 게 좀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 레이어를 한 장 올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무늬에다가 락을 걸어주세요. 락을 걸어주시고, 뭐 여기 위에다가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칠을 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늬가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제가 명암을 조금 넣어줬어요. 옷무늬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완성을 또 다른 부분도 더 해야 돼서 그 부분들은 또 따르게 시간이 걸리니까 후반 작업을 통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 넣는 거 말고도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이것들을 다 하셨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이제 합쳐주세요. 레이어가 막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분리하기도 힘들고 막 이제 이거에 맞춰서 그려야 되느라 고통을 좀 받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합치셔서 여러분이 수정할 부분들을 또 수정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라쏘 툴을 선택하셔서 패더 값을 한 20 정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올려줘야 될 부분들을 더 올려주고, 그리고 죽여줘야 될 부분들은 조금 색을 빼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후반 색 조절을 조금 해줄게요. 자, 우선 이렇게 원통형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선택하셔서 조금 색상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얼굴도 조금 눈에 띄어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색을 조금 올려주시면서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이렇게 빛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패더 값을 좀 더 크게 100 정도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요 위에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시선이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요 중심 부분으로 조금 몰릴 수 있게 아래 부분을 좀 어둡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 다리 부분과 치마 부분에서도 좀 둥글게 올라와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원통형이나 이런 물체들은 입체감이 더 잘 살기 때문에 후반 작업들로 이렇게 살짝씩 미묘하게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미묘하긴 한데 다 이렇게 합쳐지고 보면은 입체감 부분에서 영향을 좀 주긴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100 정도 이렇게 주신 다음에 다리 아래 부분, 잘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U를 누르셔서 라이트니스를 살짝 어둡게 해주세요. 컨트롤 H로 선택 영역 안 보이게 해주시고 컨트롤 U를 눌러서 라이트를 살짝 어둡게, 혹은 살짝 이렇게 조금 빼셔서 좀 날아간 듯한 느낌을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세츄레이션 살짝 낮춰줄게요. 저는 조금 어둡게 하고 여기 세츄레이션 낮춰주면 채도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감이 아무래도 조금 생생한 부분이 더 눈에 잘 띄겠죠. 컬러도 조금 바꿔서 그냥 무채색보다는 네, 이렇게 톤을 한번 싹 빼주세요. 자, 빼주시고, 그리고 머리 여기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여기는 뒤로 넘어간 머리카락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막 신경 쓰지 않고 다 묘사를 해준 다음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주거든요. 배경의 톤으로 제가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배경에 묻혀버린 듯한 느낌이 좀 들게 돼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아래쪽에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색감이 훨씬 더 생생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색감이 좀 무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뭔가 뒤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조금 색을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 뒤쪽에 옷감도 조금만 줄여볼게요. 옷감을 선택하셔서 조금 색을 살짝 빼주신다던가 뭐 이렇게 하셔서 섀도우도 낮춰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카락에 색이 빠지지 않은 게 조금 오히려 어색해서 머리카락에 색도 조금 빼줄게요. 이렇게 하고, 색을 조금 줘서 이렇게 하면 지금 그림이, 자, 이렇게 되게 미묘하게 제가 지금 조금 조절을 했거든요. 여기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밝게 만들고 바깥쪽은 조금 그림을 좀 죽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쪽으로 점점 몰릴 수 있게. 자,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뽀사시한 느낌을 제가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한 장 올리신 다음에 속성을 스크린으로 좀 바꿔줄게요. 중간 톤과 그리고 뽀샤시한 그 톤도 추가를 좀 해줄게요. 이 중간 톤을 넣는 레이어는 여러분이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오버레이를 한 장 올리셔서 빛과 어둠의 중간 사이,
그 부분에 여러분이 난색 계통, 조금 따뜻한 계통을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원하는 컬러를 조금씩 추가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별로 하나하나 조금 전환해 주신다 생각하셔서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이 모든 후반 작업들은 여러분 너무 티가 나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과하게 들어가주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또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하면서 너무 이제 오버를 해서 칠을 하지 않게 그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조금 컬러들을 추가를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의 톤이 더 풍부해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을 이제 두 가지 톤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림의 색이 부족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그 중간 톤들을 조금 채워지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뽀샤시한 것들을 넣으실 때는 여러분이 레이어를 스크린으로 해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하셔서 반사광의 근처, 그리고 컬러는 여러분이 약간 따뜻한 빛이 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따뜻한 노란색 계통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 근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빛이 오죠. 이게 지금 제가 반사광을 이렇게 빛나게 해준 건데 오른쪽에서도 주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주광에 빛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그리고 흰색이 빛 반사가 아무래도 좀 강한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흰색 근처에도 조금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머리나 얼굴 쪽은 조금 빛나는 게 좋으니까 저는 여기 얼굴 근처, 머리 근처에도 조금씩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광택이 있는 부분 근처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후반 작업들은 양념을 좀 쳐준다고 생각하시고서,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덩어리가 올라와야 될 부분들 같이 한 번씩, 우리가 아까 그 패더로 라쏘 툴로 해서 한 번씩 올려주긴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더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조금 번지는 듯한 느낌이 나게 제가 피부도 살짝, 피부 근처, 여기 반사광 근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빗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더 추가해서 넣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게 조금 조절을 해줬습니다. 미묘하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후반 작업을 저는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로만 조금씩 해주시고, 아무래도 레이어를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채색을 하면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 빛과 어둠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톤의 추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채색을 하시면서 넣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서 제가 많이는 넣어주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3단계, 4단계, 그리고 그림의 마무리, 그리고 무늬와 후보전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길어서 여러분이 보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작업의 전체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캐릭터에 이런 식으로 채색의 5단계를 적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무리를 해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캐릭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다른 영상들과 제 캐릭터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 채색의 5단계, 이 전체적인 강의들이 여러분이 이제 캐릭터를 채색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또 그리고 채색의 기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강의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긴 강의와 영상들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이번 캐릭터 채색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